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운송에 관련되는 법과 운송의 비용, 운송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에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운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운송법을 학하게 되네.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운송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운송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운송은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 마켓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좀 받으면 되게 저렴한 사할린 가스 전 여기까지 블라디보스크까지 여기가 개통이 돼 있다고 그래요. 사할린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파이프라인 운송이라고 하는데 운송비가 70%는 싸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시설은 많이 드나 그러니까 철도를 개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야지 비용은 싸잖아요. 우리가 전철 지하에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개통만 되면 저렴하잖아요. 초기 시설은 많이 드나 유지비가 되게 싸요. 운임은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송 시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 운송방법이다.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이런 거는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매연. 운송 대상과 경로에 대한 계약이 심한 거지. 요거로 가스밖에 못 가는 거지. 가스 운송원에다가 뭐 다른 거 운송할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 병원 같은 데서도 처방전 같은 거를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배송, 거기다가 그 처방전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진료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막 병실로 다니고 뭐 그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 운송 후 완전 자동화는 또 가능하다. 대량의 액체나 기체화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사고가 적다. 이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운송,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운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에 대해서 본 거고 화물의 운송 관련 법률에서 운송도 다 법률에 영향을 받아. 운송 관련 사업법률, 화물 운송업이라든지 물류시설 운영업을 하려면 다 어떤 업종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화물 운송은 일반 용달 개별 화물 운송차 사업법이라든지 철도 운송법, 소포 택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화물 운송업은 예양 전기 운송 사업, 예양 부전기 운송 사업, 내양 운송 사업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요. 항공화물 운송은 전기 항공 운송 사업, 부전기 항공 운송 사업, 항공서류 송달업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운송은 파이프라인 운송. 물류시설 운영업도 창고업이라든지 물류터미널이면 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 창고업, 냉장 창고업, 수산물 창고업, 이온물 보관 그 밖에 창고업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 창고는 또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법에 어떤 업에 따라서 그 법에 다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하려면 복합 물류터미널, 일반 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뭐 이런 법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 서비스업을 하더라도 물류 서비스업을 해도 화물 취급업, 화물 주선업, 물류 장비 임대업, 물류 정보 처리업, 물류 컨설팅업 이런 거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다는 거죠. 화물 취급업을 하려고 그러면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품 프로그램 설치 이거 부가적인 물류업의 법규를 좀 봐야 되는 거죠. 화물 주선 내가 1톤차들을 다 수배해 가지고 어디로 배달할 것인지 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에 준용된다라는 거죠. 내가 고객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고객이 있어도 다 내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운송 주선업이라든지 주선업법, 중개, 해운 중개업. 그다음에 물류 장비를 임대해 준다, 내가. 그래도 임대는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세세한 이런 법이 없는 거에서는 민법에 적용을 받고 또 민법에 없는 거는 헌법에 적용을 받고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물류 장비업은 운송 장비 임대업이라는 법이라는 게 있고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이런 다 이런 부분에 세세한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류정보처리업은 물류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운영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이다. 물류 컨설팅업은 또 물류자체의 컨설팅해 주는 업 이런 부분도 거기에 관련된 법과 저기를 적용받아야 해요. 운임 운송임은 뭐냐? 운송임 운임이라는 거예요. 운임 버스비 지하철비 이렇게 화물 운용 화물 운임 이렇게 받는 그 운임이란 운송이란 운송임 운임 운송임 이거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운송업자가 받는 대가. 내가 1톤 트럭으로 용달차를 운영하는데 그냥 뭐 어떤 규정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숙박비도 평상시, 주말, 신년, 특수, 휴가 시즌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운임도 여러 가지 기준은 있지만 어떤 시즌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며 운송업자 측에서는 수입이다. 그러니까 뭐야? 지불하는 사람은 적게 지불하려고 그러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그랬죠. 항상 주는 사람은 덜 주고 덜 쓰고 싶어 하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그래서 운송임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 어쨌든 이래 우리는 어디 뭐 산지 같은 데서 회를 먹으면 7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치만 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거를 알고 그 사람이 또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는 거야. 무조건 깎을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가격이 정찰제니까 가격을 깎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산지라든지 이런 데 뭐 이런 데서 밥 먹고 산지에서 그 고기 사가지고 밥 먹고 이런 데서는 막 흥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7만 원이라면 좀 고기 좀 빼고 5만 원어치만 주라. 그러면 또 그럴 줄 알고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운송비는 물류 비용 중 60에서 70%를 점유하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과 제조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좌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운임과 요금을 좀 구분하면 운임은 순수한 화물 이동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화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가다. 근데 요금은 화물 특성에 따른 시설 및 특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야. 냉동 운송 서비스라든지 생동물, 살아있는 동물, 개, 돼지, 소 이런 거를 똑같이
1톤이라고 해서 똑같이 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화 및 배달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통지 서비스. 요즘에는 어떤 내가 선물을 하나 사면 누구에게 배달 의뢰했다 하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화물이 어디 가고 있는지 잘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완료되면 선물 완료됐다고 통지도 해주고 아주 서비스가 고도화되어 있어요. 근데 운송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운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는 거리겠지, 거리. 어디까지 가느냐. 어? 어디까지 가느냐. 택시도 뭐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요금이 있잖아요. 너무 조금 가면 돈 안 되니까. 메타 요금 받으면. 그래서 기본 요금 얼마예요? 요즘 기본 요금도 많이 비싸졌어요. 그게 거리가 기본으로, 거리 베이스를, 거리가 기본인 거죠, 운송. 어? 비용은 택시비라든지 화물, 거리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화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또 화물은 과적 같은 거 못 하잖아요. 부피가 크다든지 뭐 이러면은 요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가 밀도가 박스는 요만한데 철이냐 막 묵냐. 그래서 밀도가 어떠냐. 그죠? 그리고 적재성. 화물을 잘 실을 때 잘 실을 수 있는지 적재하는데 불편한지. 그래서 아까 생물, 소, 돼지, 살아있는 거 이거는 똑같은 중량이라도 실을 때도 소 실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돼지, 예? 그죠? 그리고 싣고 가면서도 막 고속도로에서 돼지가 막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운임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취급하는데 상하차시 적재시 특수장병 냉동차냐 상하차 하는데 특수장비를 또 사용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화물이 파손이라든지 내가 운송해주면 당연히 책임이잖아. 부패, 크레임 발생의 큰 화물. 크레임이 그러니까 1차 식품. 변질되기가 쉬운 상품. 아니면 아무리 유통기간이 오래된 상품. 이런 거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지는 거지. 일배 상품. 금방 시간만 조금만 가면 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요인. 최종적인 운임 결정은 복합 화물이나 지역적인. 그래서 택시가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택시를 사는데 택시만 사가지고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가지고 택시 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택시를 운영하려면 택시 영업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권리금이 드는데 어떤 데는 3억 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드는 데도 있고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택시 수요는 많은데 택시가 적다. 그럼 택시 운전사들이 수익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권리금이 많이 높게 책정되는 거지. 근데 이제 택시가 있어도 잘 장사가 안 되는 지역. 이런 데는 권리금이 별로 없는 지역이겠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방금 했지만 운송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가라는 거야. 운임, 화물 운임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거리다. 거리가 멀면 운임 많이 나오는 거고 거리가 작으면 적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물의 크기와 밀도. 화물이 얼마나 중량이 나가는지 얼마나 부피가 큰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재하는데 쉬운 건지 그 다음에 상하차 시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건지 냉동차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며 가능성, 자꾸 파손주의한 상품, 이런 상품은 운임이 좀 높은 거지. 파손이 많이 되는 상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요인이라는 거지. 뭐니 해도 시장에서 운임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